여기까지가 저희가 공용 부분이 됩니다. 공용. 여기는 국민주택은 아무 이야기가 없으면 1호 또는 1세대당의 면적이 얼마가 되면 여기는 저희가 세대수는 여기는 많이 지을 수가 없으면 여기는 제한을 해놨어요. 세대수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동별대표자 선거관리대에서 지난해 여기도 출제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출제했다면 여기는 2번 연속해서 나오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한번 쭉 봐두시고. 자, 3번 입주대표회의 의결사항. 의결사항 이제 보시면 일단은 양가로 1번에 입주대표회의 의결이다. 그래서 한 장을 잠깐 넘겨보면 1번부터 저희가 17번에 입주대표회의 의결사항이다. 그래서 여기는 그럼 입주자 대표회의에 저희가 의결사항,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을 가지고는 시험에 간혹 출제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런 유형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뭐죠? 일단 여기 그럼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사항에 그럼 입주자 대표회의가 의결을 오케이 사인을 줘야 일정의 그게 의결로 효력을 갖습니다. 그러면 의결로서 효력을 가지려면 입주대표회의 구성원이 얼마가 손을 들어줍니까? 그래서 저희가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주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과반수가 찬성한다면 입주대표회의 이 사항이 의결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는 이제 보시면 하나 기출이 됐었던 지문 하나 얘만 잠깐 설명, 이런 유형으로도 나온 적이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의결사항 중에 하나 예를 들어간다면 지문에 예를 들어서 지문을 16번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의 제한이다. 그래서 일단 지문 여기 나와 있는 일단 좀 지문은 16번에 주민운동시설 위탁 운영의 제한이다. 그래 위탁 운영의 제한 관련해서 16번 그러면 16번에 관한 사항은 입주대표회의 구성원 10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 16번의 관련 규정에 대해서 이 입주대표회의 구성원 10명 중에 6명의 찬성으로 이걸 의결했다. 이와 같은 특정 지문을 주고 이 형태로도 나왔죠. 그러면 10명 중 6명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10명 중에 그러면 여기 10명 중에 과반수, 10명 중에 과반수가 되려면 10명 중에 몇 명이 찬성을 해줘야 돼요? 6명이 찬성을 합니다라는 이와 같은 형태로도 한번 지문을 언급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그 17가지의 단은 기억할 거고 이와 같은 형태로 출제한 적이 있다. 그래서 이 의결로서 효력을 가지려면 구성원이 얼마가 찬성을 한다면 그래서 여기는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에 따른 이 원칙 규정에 따른 구성원의 과반수가 찬성한다면 그때는 의결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외적인 규정보다는 이거 원칙 입주대표회의 구성원에 얼마가 손을 들어야 이게 의결로 효력을 갖습니까? 과반수란 거지. 이 과반수란 게 무엇일지 특정 이와 같이 이 인원수 여기 구성원이 몇 명인데 그 중에 몇 명이 손을 들었다 해서 이런 형태로 출제했다는 것만 한번 저희가 확인만 한번 하시고 의결사항은 통과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보시면 저희가 나머지 두 가지가 이제 보시면 입주대표회의 회의 소집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저희가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의 소집에서 회의 소집도 이제 보시면 언급이 여기 꼭 정리할 부분에서 일단 원칙은 회의 소집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누가 소집한다? 회장이 소집합니다. 그러나 여기 두 가지 1, 2에 따른 경우라면 해서 1번은 입주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한다면 2번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한다면 그래서 일단 여기 회의 소집은 지금 보시면 구성원의 3분의 1 또는 저희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 그래서 둘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들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다면 그 해당 일로부터 며칠이니 14일인데 여기 이제 14일인데 14일에 관한 기산점은 언제로부터 그 해당 일입니다. 그래서 이 회의 소집을 요구한 구성원 입주자 등이는 그 해당 일로부터 며칠 이내 저희가 14일 이내
회의 소집한다. 그래서 이 몇 분의 몇도 중요합니다만 요 기산점 언제로부터 10자리 계산을 삼을 거냐. 그래서 해당이라는 것은 회의 소집을 청구 또는 요구한 그 날로부터 며칠 14일 이내 회장이 회의를 소집한다는 것. 그 질문 하나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회의록을 일단 그러면 이 결과물로 뭐가 나왔습니까? 저희가 회의록. 그래서 회의록이 결과물로 남습니다. 그러면 회의록에 대해서 작성 보관은 달라요. 작성은 입주협회가 하지만 보관은 관리주체가 합니다. 그러면 작성 보관한 관리계획에 대해서 입주자 등이 열람 청구나 또는 자기 비용이 복사 요구를 한 것은 자, 돈을 줄 테니까 이 회의록을 복사해 주세요 해서 둘 중에 하나의 어떤 요구가 들어온다면 그때는 관리주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한다는 것은 규약에 공개라고 되어 있으면 주체는 공개, 비공개로 되어 있으면 비공개란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회의 소집 하나 정리하고요. 그 다음 입주자 대비 회의에 저희가 운영교육. 교육은 항상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래서 이 운영교육은 아무리 강조점이 없다. 여기는 운영교육뿐만 아니라 교육은 그래서 주택법상의 어느 파트에 등장하는 교육이든 간에 교육은 아무리 강조 진작에 저희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그 중에 지금 했던 게 관리사무소장 교육, 그 다음에 두 번째 운영교육, 세 번째는 제가 이제 보시면 장기수행계획, 조정교육, 마지막에 되는 저희가 방법 및 안전교육에 따른 네 가지 교육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부분들. 자, 그럼 일단은 여기 운영교육을 일단 보면 운영교육을 만약 가지고 물어본다면 일단 이렇게 먼저 크게 한 세 가지 포인트를 한번 쭉 잡아버린다면 포인트는 그러면 요 교육은 실시권자가 누가입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 운영교육의 실시권자란 지문 하나 정리하면서 그 다음 지문 1번이 그 이야기 1번이 시장, 군수, 구청장은 2번이 이제 보시면 그러면 그 대상자에게 교육의 주기는 지금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동별 대표자에게 매년 그러면 교육은 저희가 매달 몇 시간을 교육합니까? 시간 물어보면 몇 시간? 4시간을 교육을 하고요. 지문 저희가 4번.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일정 사항을 교육 며칠 전까지 대상자에게 알릴까요? 저희가 10일 전입니다. 부분들은. 그래서 이 부분 하나 일단 시험은 지금 보면 일단 운영계획에 관한 질문에 물었던 건 이 부분을 갖고 해서 실시권자와 매년 4시간 10일 전에서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시험은 지금까지 저희가 지난 19회 시험을 준비하는 이 시점 이전에 출제했던 것은 운영계획은 요 네 가지 지문을 가지고 문제를 물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플러스 그러면 여기에다 플러스 두 가지를 잠깐 볼 건데 그러면 여기 운영계획 교육비 부담. 자, 교육비 부담은 지금 보면 저희가 원칙 예외에서 원칙은 교육비 부담은 여기에서 근데 예외적으로 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지문은 제가 보면 운영교육 일단은 보면 저희가 한 장을 넘겨가 보면 저희가 5번에 운영 및 윤리교육 드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데 입주자 대비 회의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입주자 대비 회의 여기는 원칙은 이 부분 입주자 대비 회의에 저희가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교육에 써드는 비용에 전부 일부를 누가 지원할 수도 있다. 여기를 일부 전부를 여기를 시장, 군수 저희가 구청장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비용의 전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교육비 부담은 1번 원칙, 2번 예외적으로 누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래서 여기 교육비 부담에 관한 것은 지금 운영 여기만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 주택법상에서 어떤 교육비는 누가 일일이 부담한다는 것은 어디만 있다? 이
입주대표회의 운영교육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교육비를 어떻게 부담할지는 어디만 있다? 여기만 있다. 그러면 나머지 저희가 교육은 4가지 교육 중에 보시면 어디만 있다? 여기 입주대표회의 운영교육에 대해서 교육비 부담만 있고 나머지 3가지 교육에 대해서는 물론 실무상은 어떻게 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보는 것은 법상 교육비 부담은 3가지 교육은 법에는 정함이 없지만 법에 정함이 있는 건 어디만? 여기만 있다는 거 하나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 교육 내용. 교육 내용은 지금 보시면 교육 내용 보면 1번부터 해서 6번까지 일단 5번은 6번은 빼더라도 여러분이 1번부터 5번 중에 하나를 빼고 다른 이 중에 성격이 다른 하나를 끼워넣기 해서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교육이 아닌 거를 찾는 용의 문제. 마지막 이 교육 내용을 가지고 여기 하나의 문항, 하나 내지 또는 2개의 문항으로 언급할 수 있지만 여기는 단독으로 내기는 조금 기존 유형을 봤을 때는 단독으로 내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기 교육은 거의 4가지 교육 중에 이제 보시면 거의 돌아가면서 매회 하나씩 출제하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정리했는데 이걸 하나 정리 안 했다. 그런데 그해 올해 우연찮게 여기서 내버릴 수 있다. 그래서 교육은 4가지 교육 어느 부분의 교육이든 간에 마지막에 있는 모든 부분을 정확히 정리해서 교육은 주택법상에 특히 주택법상의 4가지 교육은 어느 지문을 가지고 문제를 물어보더라도 정확히 선택 또는 기입할 수 있게 여기는 물어볼 수 있는 건 여기는 선택형으로 물어보지 기입형으로 나오진 않겠죠.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기는 요 4가지 하나, 둘, 셋, 4가지에 따른 요 규정에까지 해서 운영교육은 꼭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서 운영교육 포함해서 일단은 보면 정리를 꼭 하시고요. 임차인 대표회의는 보면 여기는 보면 1편을 끝나고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법령을 일괄적으로 전체적인 실무와 연관된 지문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마무리하고요. 4절은 공동주택 관리 규약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저희가 관리 규약. 자, 공동주택의 관리 규약입니다. 관리 규약이 이제 보시면 여기도 지문은 실제 보면 언급할 지문의 내용들은 많이는 없습니다. 부분들이. 그래서 일단은 이제 보면 1번부터 쭉 해서 01번, 02번인데 1번은 01번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02번에 1번에 여기에서 지금 보면 동그라미 1번에서 자, 관리 규약을 만드는 일이 쉽지 않다 보니까 그 관리 규약을 만드는 그 내용을 참조할 수 있게 즉 저희가 이제 준거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여기를 관리 규약 준칙이란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관리 규약 준칙이란 건 뭐냐면 관리 규약을 만드는데 쉽게 말하면 무엇을 참조해서 관리 규약을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정하냐면 관리 규약 준칙을 참조해서 이 관리 규약 준칙을 참조합니다. 이거는 그대로 베끼는 게 아니라 관리 규약 준칙을 참조해서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관리 규약을 정합니다. 그러면 관리규약 준칙을 누가 정합니까? 이 관리규약 준칙은 저희가 시도지사가 관리규약을 만드는 기본인 표준 아닌 관리규약 준칙을 정한다. 그래서 요게 3번을 물었던 지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동그라미 1번 시도지사는 준칙을 정한다 해서 3번째 줄로 해서 나머지 2, 3, 4 읽어보시고요. 여기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준칙의 포함사항은 1번부터 해서 마지막 26번은 빼고 26번은 빼고 25번까지 전자투표 확인, 본인 확인 방법에 관한 사항이다. 그래서 25번, 1번부터 25호에 해당되는 사항을 넣어서 관리규약 준칙을 정한다는 내용 한번 정리해 두시고요. 여기는 이제 절차는 지금 보면 일단은 절차는 그러면 관리규약 관련 저희가 절차는 지금 저희가 2가지를 정리합니다. 일단은 관리규약 한 번은 만들어야 되고요. 만들었던 관리규약이 불편하다 또는 법령 개정 등으로 해서 바꿔야 될 경우가 있다. 그래서 개정입니다. 그래서 절차는 지금 관리규약을 제정합니다. 네.
그리고 제정했던 관리규약이 불편하거나 어떤 저희가 외부적인 주택법령에 개정이 되면 그에 맞게끔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정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제정하고 개정하는 거 가장 첫 번째가 뭐 여러분이 그 재개정 관련해서 보시면 누가 제안하고 누가 결정을 해서 관리규약을 정할 건지 이제 관련해서 동그라미 지문 1 양가로 3번 밑에 나와 있는 106페이지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에 가보면 일단은 제가 제정하는 거 잠깐 보죠.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들 즉 관리규약을 제정할 때 제안은 누가 한다? 사업주체가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 양가로 가보면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입주예정자와 관리규약을 체결한 때 제안한 내용이다. 그래서 사업주체가 제안한 관리규약이라고 제안한 내용은 뭐예요? 여기는 이 들어올 자들의 의견에 반영을 할 수 없다 보니 그때는 해당 공동택이 있는 관할 시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 준칙을 보여주는 거죠. 그 준칙을 보여주고서 관리규약입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두 번째 들꽃법은 해당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서면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볼 거죠. 그러면 절차에 관한 요 부분에 이제 보시면 그러면 이와 같은 제정은 제한 결정 절차가 끝났다면 알려주는 방법에서 이제 보면 지문 마지막 줄이네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요. 공고하고 입주자 등에게 여기는 입주자 등에게 저희가 개별 통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볼 거는 자, 제정이 됐던 관리규약을 알리는 방법은 일단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하고다 하거나다 하고입니다. 여기는 공고하고하고 하거나는 분명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 지문이 공고하거나 yes가 아니라 이 공고하거나는 이 지문이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고도 하고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까지 하는 거지 공고하거나 개별 통지 선택은 아니란 거예요. 공고도 하지만 입주자 등이 뭐예요? 개별 통지까지 두 가지 모두 하는 것이 둘 중에 선택형은 아니란 것 주의 하나 해서 그 부분 하나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일단은 동그라미 2번에 관리규약 개정을 갑니다. 개정은 자, 제안은 입주비 회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른다 해서 포함사항 기억, 니은, 디귿 읽어보시고요. 마찬가지 저희가 두 번째 줄 중 방금 봤던 질문에 그 개정안에는 다음 사항에 적고 알리는 방법은 해서 적고 2항의 저희가 1항이죠. 1항의 후단에 따라 공고하고 통지합니다. 그래서 쉽게 제정이 됐던 개정이 됐던 알리는 방법 그래서 제정이 됐던 재개정이 된 관리규약을 알리는 방법은 뭡니까? 제정을 하도 공고 통지하고요. 개정이 돼도 공고 통지합니다라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일단 지문은 이렇게 해서 일단 여기는 재개정되는 절차와 플러스 두 가지 개정된 관리규약을 알리는 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도 하고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까지 하나를 우선 정리하고 지문 하나를 보고요. 일단 3번. 일단 먼저 마무리 한번 짓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재개정된 관리규약을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을 보관해서 입주자 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는 뭐더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재개정된 관리규약 입주자 등이 보여주세요. 돈을 줄 테니까 복사해달라고 하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이에 응한다는 건 이것만큼은 그대로 보여주면 된다는 겁니다. 부분 하나 보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요걸 일단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제 관리규약을 실제 이 부분의 내용까지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여러분이 힘들긴 합니다만 저희에게 다행인 것은 준칙 포함상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문제를 OX를 만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근데 여기는 한번 기억하자. 그래서 보면 제가 좀 전에 했던 내용이죠. 방금 봤던 관리규약 뭐가 있었어요? 관리규약을 저희가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관리규약을 좀 전에 제가 개정하고자 할 때는 제안. 관리규약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한은 누가 했던가? 제한은 저희가 두 가지 중에 하나였죠. 두 가지 중이란 건 뭐예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 10분의 1 이상.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들의 제한에 의해서 결정은 제가 전체 입주자 등이 얼마였던가요?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서 관리규약을 결정합니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본 거는 관리규약 개정만 정리했습니다만 플러스해서 이와 같은 관리규약의 개정과 같은 이와 같은 제한과 결정 절차에 따른 것은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만 그럴 거냐? No. 그래서 여기는 자 보시면 이 관리규약을 개정과 같은 방법은 저희가 관리 방법이 있죠. 관리 방법 하게 되면 뭐가 있었던가요? 저희가 사업 주체 관리가 끝나게 되면 관리 방법을 스스로 관리하는 자치 관리 또는 위탁 관리로 결정하죠. 그러면 관리 방법을 저희가 결정합니다. 그러면 관리 방법을 결정한다는 것은 여기 자치 관리로 할 거냐, 위탁 관리로 할 거냐, 그 결정에 따른 제한 결정도 같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관리 방법을 차후에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관리 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요 세 가지 관리규약 일단 여기만 놓고 본다면 관리규약 개정, 관리 방법 결정 3번, 관리 방법 변경 이 1, 2, 3번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때 제한 결정 절차 모두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렇게도 물어본 적이 있어요. 관리 규약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관리 방법 결정 절차와 같은 방식으로 한다. 같은 말. 왜냐? 세 가지 절차는 모두가 공이 같은 제한 결정에 따른 절차를 하다 보니까 관리 규약 개정의 절차는 관리 방법 변경의 절차를 준용한다는 지문으로 주어도 맞고 거꾸로 관리 방법을 결정하고자 할 때는 관리 규약 개정 절차를 준용한다라고 해도 맞죠. 왜냐? 이 세 가지에 따른 제한 결정 절차가 모두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여러분 이 세 가지 1번, 2번, 3번에 따른 제한 결정 절차가 같다는 걸 한번 확인을 해 두어야 어떻게 돼요? 1, 2, 3번에 따른 지문을 준용한다, 같은 방식으로 한다, 똑같은 방식으로 한다라고 주어도 같은 의미란 걸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정리하고요. 자, 이어지는 질문에 보면 양가로 4번에 이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방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부분. 자, 그 다음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 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도 시사성을 띈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회 시험에 새로 신설이 이 지문 자체를 새로 신설을 했어요. 근데 지난해 시사성이 매우 높은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출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층간소음 방지 관련 부분 일단은 이것도 꼭 기억하시는데 일단은 먼저 저희가 의미입니다. 의미. 자, 층간소음에 관한 방지 등의 동그라미 1번에 가보면 공동주택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공동주택에 뛰거나 걷는 동작이 발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음. 여기 이제 이 소음에는 보면 층간이라고 하면 꼭 위아래층만이 아니라 지금 양가로 가면 뭐라고 되어 있죠? 인접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고 그래서 이 층간소음의 의미는 위아래층의 그러한 소음도 포함하지만 인접세대 간의 소음도 층간소음으로 포함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질문에서 동그라미 1번. 그래서 인하여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음이란 저희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 소음 일단 살펴볼 거고요. 자, 질문 2번으로 가봅니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자 또는 사용자나 관리 조치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 조치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차음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가장 어떻게 공동체를 관리하는 누구에게 그걸 일단 이야기를 먼저 꺼내야 돼요. 관리 주체에게 그 이야기를 꺼내게 되어 있습니다. 2번 보고요. 일단 그 부분 살펴보고 일단 여기서 먼저 첫 번째 볼 거는 저희가 층간소음의 저희가 범위요. 그러면 층간소음의 범위는 크게 보면 저희가 두 가지를 이렇게 이 관련 법령에서 층간소음의 범위 이와 같은 두 가지를 정리하고 있다. 그래서 지문 동그라미 3번 기억에 직접 충격 그 다음에 니은의 공기 전달을 해서 층간소음의 범위 하게 되면 저희가 직접 충격 그럼 니은에 저희가 공기 전달해서 일단은 여기 직접 충격 소음 그리고 공기 전달 소음이다. 그래서 그러면 직접 충격 소음은 공기 전달 소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래서 여기는 의미보다는 꼭 여러분이 이 영어 직접 충격이란 지문과 공기 전달은 여기 영어를 한번 기평으로 한번 여기는 직접 충격 공기 전달이란 요 지문 한번 여러분이 써보는 연습 꼭 할 필요가 있는 매우 중요한 지문이다. 그래서 내용은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러면 직접 충격 소음은 무엇을 그리고 공기 전달 소음은 무엇이냐 그래서 요거는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저희가 뛰거나 걷는 동작에 발생한 소음을 직접 충격 소음 제가 니은은 지금 니은은 보면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 사용에 발생하는 소음을 공기 전달 소음이다. 그래서 여기는 소음에 관한 의미보다는 여기 이 주어지는 지문을 주고서 직접 충격 또는 공기 전달이라는 지문을 물었을 때 쓸 수 있게끔 그 번호를 정리하시되 자 그런데 이 층간소음의 범위에서는 그러면 공동주택 이 세대 내 모든 부분을 다 층간소음의 범위나 포함을 시킬 거냐? No. 그래서 이 층간소음 범위에서 이 장소는 제외하겠다. 그래서 지문에 가보면 3번에 세 번째 줄입니다.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에서 여기는 제외한다는 건 지금 보시면 저희가 욕실 그리고 화장실 그리고 저희가 다용도실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장소 그래서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나 또는 배수로 인해 발생한 소음은 층간소음에 관한 부분에서는 제외시키겠다. 그래서 그 배수로 인해 발생한 소음은 층간소음의 범위에서 이 부분은 저희가 빼겠다는 겁니다. 부분들에서 3번 일단 가장 첫 출발 층간소음의 범위는 하나, 둘 어디는 층간소음의 범위에서 제외합니까?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에 급수 배수로 인해 발생한 소음은 제외합니다. 부분. 자 그러면 결국은 소음이라고 한다면 시끄러워요. 그러면 결국은 둘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소음으로서 서로 간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러면 과연 그거는 그래서 그러면 여기는 두 가지 관련 소음에 관한 기준치를 여러분이 정리한다. 그래서 한 장을 넘겨보면 동그라미 4번에 층간소음에 관한 기준이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1번은 이제 직접 충격 소음에 관한 2번은 공기전달 소음 관련해 이제 보시면 지문을 이제 정리하는데 1분간의 등가소음 들어간 것은 1분을 소음을 측정했을 때 그 1분간의 소음을 측정했던 중에 가장 수치가 큰 수치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그 다음 최고 소음도는 측정한 소음도 중에 가장 소음치가 큰 기준을 치를 지문을 합니다. 그 부분을 정리하고 있고요. 공기 전달은 5분간의 등가 소음도다. 그래서 일단 여기는 기준치는 지금 보면 두 가지예요. 직접 충격 소음, 공기 전달 소음 관련해서 여기는 기준치는 지금 보면 주간은 어떻게 됩니까? 기준치를. 그 다음에 주간하고 여기는 지금 야간으로 기준치를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주야간에 따른 데시벨, 이거는 결국 데시벨입니다. 데시벨의 수치가 얼마냐를 여러분이 주어지는 직접 충격 소음 또는 이거를 공기 전달 소음에 따라서 주야간에 따른 데시벨의 수치가 얼마냐를 꼭 기억하셔서 일단 여기 지문은 여기는 지금 동그라미 사는 표를 그대로 가져다가 만약 이 표를 가져 그 중에 특정에 관한 주간, 야간 관련 세 가지 수치적 특정점을 딱 이렇게 가로쳤을 때 요걸 기입형으로 선택 또는 기입형으로 쓸 수 있게끔 해서
지문을 꼭 정리하시는데 여기는 둘 중에 하나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주간 43, 57, 45를 정리했다면 야간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이 수치보다는 수치가 낮아지다 보니까 빼기 5 하게 되면 38, 52, 40에 그래서 여기는 여기는 기준치는 보시면 주야간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정리하셨다면 여기는 여러분이 둘 중에 어느 하나든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하면 돼요? 5를 해주게 되면 주간을 정리했다면 마이너스 5를 야간을 정리했다면 플러스 5를 하게 되면 수치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더라.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5에 그래서 주야간 관련 직접 공개되는 관련 수치를 정리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5 하게 되면 반대편은 서로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어느 한 측을 주지 않고 서로 번갈아 가며 물어봤다. 그런데 수치를 못했다. 그런데 얼마더라? 플러스 마이너스 양가로 했다. 예를 들어서 주간의 수치를 안 주고 야간을 줬다면 여기다 플러스 5를 주간을 줬는데 야간 안 줬다. 주간 준지에서 얼마를 빼면 돼요? 5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번갈아서 만약에 혹시나 보면 어느 한쪽을 그냥 이렇게 주야간, 야간을, 주간, 야간을 한쪽을 몰아낼 수도 있지만 아니면 서로 이게 서로 이 크로스에서 낸다 그러면 굳이 수치를 안 외워도 이 서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5 하게 되면 선택 기평을 체크할 수 있는 포인트가 얼마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라더라? 5를 하더라. 그래서 수치는 여기는 야간은 마이너스 5, 주간은 플러스 5란 것만 확인만 한번 해두시면 수치를 갖고 물어본 부분 정리할 수 있도록 한번 쭉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 질문 5번. 층간소음 피해를 끼치 입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의 공고에 따라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층간소음이 발생할 일단 누구예요? 관리주체에게 이제 보면 협조를 하세요. 그래서 관리주체 중단하는 등의 관리주체에게 협조를 하세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 5번에 가보죠. 자, 5항에 따라 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자 또는 사용자는 공동택 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어디다가 이 분쟁 조정 신청을 할 거냐. 그래서 여기는 보시면 여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위원회에다가 분쟁 조정 신청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어디 문을 두드릴까요? 저희가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 위원회 또는 저희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의 위원회에다가 분쟁 조정을 신청해서 쉽게 보면 주체 손에서 물론 해결할 수도 있지만 많은 부분들이 관리 조치에 어떤 문제를 물론 해결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결국은 어디예요? 이 둘 중에 하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에 하나의 문을 두드려서 문제를 해결하세요라는 지문입니다. 부분들은. 그래서 일단은 지문 6번, 그 다음에 7번 보시고요. 8번.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해서 지문 9번 내용 정리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다시 강조하자면 요거는 지난해 신설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 나왔어요. 일단 그래서 여기는 한번 나올 때까지는 한번 쭉 한 문제 정도 소수량의 기입형이 된 간에 한번 나올 때까지는 살펴보아야 될 시사성이 매우 높은 부분입니다. 이 지문이. 그래서 꼭 정리를 잘 해두시기 바라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